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을 제가 의사 진행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여기 계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보자고 해서 국회 모처에서 만났습니다. VIP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를 해서 국회 내에 있는 인원들, 국회의원들을 말합니다.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의결 정족수가 안 됐다 아직.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곽종근 사령관은 이렇게 되면 문을 부수고 깨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수히 다치고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동 중지시키고 현위치 진입 금지, 가만히 있어라,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이전인 12월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만 여단장들을 공범이 될까봐 차마 여단장들에게 얘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곽종근 사단장은 방금 12월 2일 사전에 알았다라는 이 점에 대해서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라고 공익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가 돼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질의 순서가 되지 않아서 이 점에 대해서 이따가 저희 의원님들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곽종근 사령관에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당파를 떠나서 오늘의 회의가 진실규명을 위한 그런 회의니까 적극적인 공익신고 조치나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보호 조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회의는 진실에 접근을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질의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위원장은 사회를 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제가 안 하고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부족하면 저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해석하신 우리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군 관계자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양심으로부터의 증언과 또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네. 네, 드리세요. 지금 박범계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실관계나 점심시간에 사령관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을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짧게나마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의견들. 그런 모든 의원님들이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부승찬 의원님이 그 말씀 주셨는데 어차피 유영원 의원부터 조국 의원님 이렇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추미애 의원님 계시고요. 그러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돌아가면서 좀 할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 중에 우리 임종덕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은 어쨌든 회의를 무리 없이 잘 이끌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임종덕 의원님 이야기를 다 들었고요. 또 속기록을 제가 또 챙겨서 봤습니다. 임종덕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휘관들이 국방부나 육군본부의 허가 없이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이 규정에 맞지 않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또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임종덕 의원님 질의하시는 와중에 그게 그럼 증거 인멸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회의가 매끄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박선원 의원님께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임종덕 의원님이 규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박선원 의원님께서 당신도 안보실 1차장 할 때 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어 안 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의원 질의 과정에 끼어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듣는 의미에 있어서는 안보실에서 근무하셨던 임종덕 의원님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조사 과정에서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없게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나는 질의하는 과정에서 박선원 의원님께서 아마 여러 상황적 측면에서 볼 때 화가 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선원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진행상 박선원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안보실의 김태호, 신원식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임 의원이 미안한 이야기지만 야당 의원들하고는 인식이 달라요. 저희는 목숨 걸고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여당 의원이면서 군 출신의 안보실 차장이 법무도 당당하게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국회 본회의장에 그날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옆구리에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우리는 옆구리에 대검이 찔릴 각오를 하고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이에요. 총알이 날라오면 총알 맞을 각오하고 죽어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죽겠다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있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잘못 만나가지고 국방장관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군 동원한 특전사령관과 그의 공수여단장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수방사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형법상 내란에 연루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언론을 접촉할 수도 있어요. 추미애 의원님 특임대 단장도 언론을 와주시기 접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임종덕 의원이 규정을 거론하면서 마치 말을 막는 것처럼 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론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규정을 그러나 이 시기에 규정을 이야기하고 마치 대외 언론 접촉할 때는 지금 누구한테 신고하라는 겁니까? 피의자들한테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덕 의원이 제가 아까 질문했을 때 이 사전에 이런 계엄 논의나 이런 쿠데타에 가담했냐 안 했냐 하는 부분이 본인의 어떤 명예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점 제가 인정을 하는데 1분 더 드리세요.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 정리하면 현재 이 계엄에 관련되어 있던 군인들은 현재의 군에 있는 규정이나 내규 아니면 법에 의해서 언론에 인터뷰하거나 할 때에 차관님, 육군본부든 국방부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 영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대통령이 규정이 안 지키고 한 것은 그것대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할 게 있으면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있는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회의 진행상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님께서 아까 그 오전에 회의하실 때에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종덕 의원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박선원 의원님 말씀 저 정도 하셨으면 임 의원님께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끝마무리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양해를 구한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한테 좀 회의 진행을 맡겨주시고 박선원 의원님이 마지막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첨언해서 섭섭한 부분이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록이 좀 필요하니까 임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하고 마무리하고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2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은 군인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계엄에 참여했던 주요 지휘관들이 이 규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하고 나와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예비역들이나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저한테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가 몇 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관한 부분을 참모총장에게 묻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제 발언을 방해하고 또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왜 증거인멸을 조장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조장했습니까? 두 번째, 당신도 안보 1차장 할 때 이 내란 음모에 가담했어 안 했어? 제가 안보 1차장 언제 했습니까? 1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그때 벌써 내란 음모를 했어요? 뭘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제 질문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정당한 발언 기회를 발휘하고 있는데 발언 기회를 갖고 발언하고 있는데 입틀을 막하는 것이고요. 협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도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위원장님. 이 상황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과 군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저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렇게 무책임해요? 네, 우리 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유감의 뜻을 또 표하셨고, 저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한 다른 의원님이 발언하시는데 끼어서 이 말씀하신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원님도 이 부분은 다 유념해 주시고 다른 의원 발언할 때 절대로 끼어들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매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박선원 의원님께서 아까 임종덕 의원님 불렀고 또 우리 박선원 의원님 함께 불렀습니다. 부승찬 의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유감을 좀 표했으니까 이 선에서 마무리하고 보충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특전사령관님 나오시겠습니까? 시간에서 빼주세요. 특전사령관입니다. 예. 아까 제가 윤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로 한 게 없느냐고 여쭤봤을 때는 말씀 안 하시더니 우리 또 존경하는 박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뭐 추가 통화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당시 대통령께서 두 번째 통화 때 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오전에는 제가 전화 가신 것은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의 이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를 해서 투입한 이 사항에 대해서 오로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01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 01시 0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시킨 이후에 부대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가 지휘 조치하면서 판단하고 조치했던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까? 보고드리지 않았고 철수할 때 국방부 장관께 전임 국방부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철수 지시했습니다. 그 대통령과 두 번째 통화를 한 시간이 정확히 언제쯤입니까?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00시 30분부터 00시 40분 그 어간대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사령관님은 시간이 00시 30분과 40분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
핸드폰에 그 시간을 찍혔었을 텐데 그 확인을 안 하고는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 핸드폰 비화폰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지금 다 반납해서 지금 득전사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령관의 폰도 비화폰이고 대통령이 쓴 폰도 비화폰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작전 당시에는 다 비화폰으로만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며칠간 비화폰을 들고 있었죠? 제가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니, 직무가 되기 전까지 비화폰을 들고 있었던 기간이 언제였어요? 앞에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 번만. 비화폰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비화폰을 언제까지 갖고 있었어요? 직무 정지될 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통화한 시간도 체크를 안 했어요? 일지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00시 30분부터 40분 그 사이인데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다 그대로 두고 그대로 다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박사령관한테 질의할 부분이 있으시지요? 조국 의원님, 또 추미애 의원님 있으시지요? 예, 그러면 들어가시지 마시고 거기 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사령관님, 아까 오전 질문에서 윤 대통령과 통화 2번 했다고 하셨고 저는 3번이 아니냐고 질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첫 번째 통화는 707 어디로 이동 중인가 묻는 질문 통화였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답하셨던 그 진입하라라는 취지의 지시였죠. 그렇습니다. 그 마치고 난 뒤에 세 번째 통화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정말로 없고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상황 종료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또는 김영영 장관과의 통화 속에서 두 사람 어느 쪽이든 간에 그 계엄 발발 나고 난 어느 시기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윤석열, 김용현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금 말한 거 잘 들으시고 답하셔야 됩니다.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 단어 사용 안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수방사령관님, 이준유 사령관님, 네. 대통령이 새벽 0시경에 국회 상황이 어떤가 전화했었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유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현재 국회 상황 문의했죠. 시간 끊어주십시오. 지금 답이 예, 그렇습니다. 통화하신 맞죠? 예, 통화했습니다. 그때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 외에 제가 지금 묻는 단어입니다.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총, 발포, 장갑차, 공포탄, 진압, 발포 이런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당시 상황은 굉장히 긴박해서 사실 기억이 전혀 다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곽 사령관님. 예. 지금 정신이 없으셨을 건데 윤 대통령이 고함을 치듯이 얘기를 했을 건데요. 지금 진압하기 어렵다, 들어가기 어렵다 했을 때 예. 사령관께서 의견을 냈을 때입니다. 그때 윤 대통령이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2차 때 말씀하실 때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방첩사 아까 오전 질문했던 그 김대우 준장님 계시죠? 아까 답변 잘 해주셨는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 여인형 그 전 방첩사령관이 말하기를 여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했다고 하셨죠? 예, 정확히 지시한 사항은 네. 제가 저를 직접 호출해서 예. 상황실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받아 적으셨고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체포는 워딩은 쓰지 않으셨는데 네. 수사관들을 출동시켜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라고. 네, 수방사 지하로 이동시키라 하셨고 비완 벙커로 데리고 오라 했는데 그때 여인영 그 사령관이 불려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14명이죠. 맞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14명이 다 안 났습니다만 총 14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받아 적은 명단 수첩 또는 쪽지, 메모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네.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지금 알았습니다. 검찰 내란 특수본에서 14명의 명단 가지고 있네요. 언론 보도에 알려진 거 외에 지금 언론 보도에 알려진 거는 14명이 아닌데 그 기록은 지금 단장님은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수 없지만 네. 14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님. 예. 이진우 사령관님은 누구로부터건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받거나 부하들에게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단장님은 말씀하시기를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4명을 체포해서 남태룡 수방사 밑에 있는 비원 벙커에 넣으라라고 여인영 사령관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럼 14명의 수방사 산하에 있는 비원 벙커에 넣기로 지시를 했는데 네. 그건 저희랑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뭔가 큰 거사를 하는 줄로 아셨습니까? 예,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12월 3일 국회 진입할 때 뭔가 진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겠죠? 큰 뜻을 가지고 어떤 큰 일을 한다, 거사를 벌린다, 그런 결심 없이는 그렇게 군 병력을 국회 들어가라고 지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마음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런 뜻이 있었겠죠. 저희는 최종 상태 목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경황 없이 갔는데 국회 간 것이 외곽 시설을 확보하고 경계하라는 임무만 부여받고 갔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보세요. 아까 사실대로 얘기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회가 회의 중인데 어떤 곳입니까? 국회 경계를 강화하라 그러면 국회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러로 무슨 접수가 됐다든지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건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었습니다. 아닌 상태에서 시민들이 에워싸고 있고 한데 어떻게 헬기로 바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예. 헬기가 선회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했다고. 네.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뭔가 큰 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마음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죠.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해서 그냥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빠른 말씨로 거칠었습니까? 대통령이 우왕좌왕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를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 다 끄집어내라 얘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는 그냥 그 말 듣고 알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 인지를 했습니까? 아까 12월 1일쯤 알았다고 하셨죠? 예. 12월 1일 날 안 사실은 뭡니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까지는 12월 3일 TV를 보고 비상계엄령을 상황을 인식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받은 임무가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에서 6개였는데 그 6개에 대한 임무를 받은 시점이 일요일 12월 1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본적으로 그 6개의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제가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유선 비화폰으로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머릿속으로만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고 있다가 차마 그 말을 우리 예하 여단장들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예하 여단장들도 혹시나 이미 그 상황을 미리 안 상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여단장들한테는 당일날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는 이게 이게 계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이게 더 거기에 염두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상황 인식이 더 컸습니다. 확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그 애곽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 주변에 출입구 이런 것들을 병력으로 딱 확보를 해서 그 건물 자체에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국회, 선관위 셋,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렇게 6군데였습니다. 선관위 셋. 예. 시민. 예, 거기가 선관위라고 네.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추가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 박사령관님 혹시 놓칠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잠깐 더 묻겠는데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휘 명령을 받았고 예, 그때 현장 지휘관들하고 협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현장 지휘관들이 몇 명이었죠? 707 특임단장하고 주로 했습니다. 한 분입니까 그러면? 707 특임단장하고 주로 논의했고 그 당시에 한 사람하고 707 특임단장 한 사람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현장 지휘관은 107여단장하고 707 특임단장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707하고만 얘기했다? 707하고 주로 논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707 단장 이거 확인해 주세요. 707 단장.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사령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저한테는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전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걸로 인식을 하고 현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리수 두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타는 건 알겠다. 그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건 전화상입니까? 아니면 대면이었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시를 받은 거는 전화 지시를 박사령관이 지시를 상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예. 상의한 방법은 전화상이었어요? 전화입니다. 대면이었어요? 전화. 예. 그러면 707 단장은 그때 위치가 어디였지요? 저는 그 전에 이미 창문으로 들어와서 1층 현관에서 한번 그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제 소화기를 이렇게 막고 후퇴를 하고 그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박사령관 위치는 어디였어요? 저는 그 특수사령부 그 전투 통제실에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게요. 아까 6군데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6군데인데 그 6군데를 처음 나온 게 민주당 당사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까지도 짚고 가는 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6군데가 어디였습니까? 국회, 선관위 3개,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이렇게 6군데였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임종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작전사령관님. 예, 준비하세요. 네, 드론작전사령관입니다. 오전 질의 시에 그 드론작전사령부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거와 평양 문기 사건과 연계된 증거인멸 시도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이해가 좀 안 돼요. 좀 자세히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화재가 발생한 거는 뭐 사실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드론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외부 침입은 적은 없고, 자연 발화로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기회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드론까지 제가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드론 손상은 없습니다. 단지 그 부수기재, 발사대 요 정도가 좀 손상을 입었고 현재 요 현장 감식을 아까 김병조 의원께서 국방조사본부장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한 15일 내지 한 달 이 정도 걸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평양 문기 사건과 관련된 증거인멸 시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정보사령관님. 예. 속초에서 7명이 파견되는 등 HID를 활용한 체포조 운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 안 했습니까? 소집은 일부 했습니다. 하나 그런 특정 임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고 팀 1 중에 극소수 일부로 포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선관위 출동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오전에 질의가 있었는데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출동 인원이나 그때 당시 지시한 내용, 경과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첫날 발표되기 이전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출동한 날, 당일날. 예.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지시를 받았고 오전에 팀 편성을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팀장 포함해서 10명으로 팀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 17시경에 오늘 야간에 21시경에 과천 정부청사 일대에서 대기를 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그대로 저희가 이행을 했습니다. 그럼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닙니다. 그리고 발표가 되기 임박해서 추가적으로 속보가 발표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발표가 되고 나면 선관위로 이동을 해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실제로 들어갔잖아요. 예, 실제 투입을 했고 한 게 뭐예요? 한 일이 뭐냐고. 예, 전산실 위치를 거기 직원이 안내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기를 하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를 해주고 복귀하는 것이 저희 임무였고 대기하다가 계엄령이 해제가 되고 나서 추가적인 아무런 지시가 없어서 제가 복귀 지시를 내렸습니다. 거기까지가 답니다. 거기 언론에 보면은 그 박스를 큰 걸 들고 나오는 사진도 있었고 동영상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거를 보지 못했고 실제 저희가 그 전산실에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뭐를 만지거나 한 것은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보사 말고 다른 인원들이 가지고 나온 건가요? 그 사진은? 동영상이나 사진은?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모총장님. 예. 12월 3일과 4일에 총장님의 그 동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12월 3일 오전에는 32사 지역에 이제 신변교육과 관련된 내용 가져놓고 오후에 6사 교작 2침식을 이제 헬기로 가서 주관하고 이어서 계획되어 있던 현안 토의를 장관님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참모들하고 식사를 하고 퇴근했다가 장관님 지시하신 시간에 21시 40분까지 오라고 말씀하셔서 40분까지 대기하고 있었고 이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3층 주의통일실로 갔고 3층 주의통일실에서 담화문을 보기 시작했고 이어서 장관님 정군 주요 지휘관 하셨고 보고림을 수령해서 조치하고 언론 상황실 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또 1층 더 내려가서 위치가 다른 한층 다른 위치 4층에 내려가서 상황실 구성을 위해서 좀 우왕좌왕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다시 포고령 하다라는 그 연락이 와서 다시 또 3층으로 이게 제가 이게 태그가 이제 소속이라 안 되기 때문에 막 찾아 올라가서 포고령을 이제 하달하고 일련의 조치를 해서 포고령을 하달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왔는데 그때 몇 명이 또 있어서 그게 전문가 한 분이 장관님의 그 임무에 대한 그 지휘 감독의 임무에 대한 그 건의를 드려야 위임을 받았냐 확인해야 된다 해서 다시 또 올라가서 장관님 그 위임 받았습니까 여쭤보고 위임 받으셨다 해서 다시 내려왔고 그리고는 거기 상실 구성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조치를 하는 과정에 합참에 이제 문자 공지를 해서 들어오게 문자 공지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문자 공지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제 해제 의결이 거의 난 것 같습니다. 문자 공지하고 1시간 좀 후구나. 문자 공지하고 상실 막 조성하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해제가 되었고 해제가 되어서 다시 또 해제가 되어서 또 다른 또 이거 빨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해제가 되었으니까 또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쯤에 이제 그 장관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다음 조치를 해야 되니까 여쭤보러 갔는데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대통령 들어오시는 게 특별히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런 정도입니다. 네. 네, 임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각종군 사령. 네. 득천 사령관입니다. 네. 계엄에 실제 알았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종 임무 받은 것이 일요일 12월 3일, 12월 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니, 최초의 계엄의 그 느낌, 기미를 본인이 인지한 지가 언제쯤? 그것이 최종이고 그전에는 계엄이라기보다 그냥 조금의 대화 내용들은 많이 있었는데 계엄으로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딱 임무를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들은 뭐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12월 1일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알게 됐습니까?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화하면서 알았습니다. 수방사령관과 방첩사령관도 동시에 같이 알고 있었겠네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서로 간에 말맞추기 정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방사령관 들어가십시오. 예.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당일 알았습니다. 12월 3일 알았고 그 전에는 저희는 서울 자체가 쓰레기 오물풍선 부양 문제랑 그 다음에 저희 가장 큰 임무가 소형 무인기 침투와 관련된 대응 훈련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매사에 긴장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양심적인 우리 사령관과 군이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유혈 사태를 막고 민주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앉으십시오. 자,
김대우 수사단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체포자 명단이 14명으로 공호시 23시 30분경에 하달을 받고 00시 25분에 체포자가 출동을 했죠. 예,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4대에 편성해서 했죠. 예. 그 인원들이 그분들이 그 우원식 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조국 대표, 정청래 의원,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빈석, 김명수 이상 14명 중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명단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맞는 것 같고 14명으로만 제가 확실히 기억했고 지금 방첩사에서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우 수사단장은 당일날 3일 당일날 저녁에 어디 계셨습니까? 당일날 집에서 좀 일찍 취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를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령관님 찾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사령관님 집무실에 계시다고 해서 들어가니까 그때 그러면은 대통령님 담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 알려진 내용이 수사단장으로서의 그 폭언과 폭설과 욕설을 했다. 이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저는 폭언 그 당시뿐만 아니고 제 평생 폭언이나 구타나 욕설을 한 적이 한 번도 우리 수사단장 언행과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문상호 정보사령관. 자, 시간 좀 네, 중지시켜 주세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지하는 시간 동안에 몇 초는 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첩사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인정했는데 정보사는 그 선관위 공무원 또는 체포 유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선관위 인원들이나 혹은 그에 유사한 공무원들을 체포를 지시받은 바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먼저 진술한 바와 같이 전사실 관련된 임무를 받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추가 임무가 있어서 인원을 소집하라는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여인영 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입을 맞추고 이런 거사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관되게 TV 자막을 보고 알았다. 특히 육군 총장은 이미 장관하고 4시에 독대를 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TV에 그 대통령이 그 계엄 선포한 걸 보고 알았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총장의 지금 전에 말했었던 그 약간 이제 후속이 말씀하셨는데 그 행정과 입정과 이게 상당히 충돌도 배치돼요. 또 12월 5일날 발언했던 그 내용도 상당히 다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당일날 일정 겹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두세 번 일정이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하고 어떤 얘기를 했던 내용은 내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일에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일날 일정을 육사 졸업식 이침식 했다고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없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놀라서 생각을 더듬는 중에 마이크가 꺼지고 종료가 되었는데, 당일날 존경하는 강대식 의원님, 김병조 의원님 말씀 중 하실 때도 제가 현안 후보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녁 시간도 말씀드렸고, 또 두 분에게도 장관하고 현안이 있었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현안부 장관이라는 단어 안 넣었지만 오후에 현안 후보가 있었고, 녹취록을 제가 그래서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말을 잘못했나 싶어 찾아봤는데 강덕식 의원님 말씀하실 때는
오후에 현안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앞에 말씀하신 게 주어가 누구란 얘기나?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장관님에 대해서는 얘기 아니고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22시에 김용원 장관을 만난다는 대답이 맞습니까? 그래서 오후에 현안 후보가 있었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후에도 했고 그 현안 내용이 뭡니까? 그게 예건인데 계엄사는 걸로 증명할 테니 21시 40분까지 국방부 주변에 대기해라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21시 40분까지 와 있으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추가 질의 시간에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4건 보고가. 예,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공식적인 병력 투입 자료에 의하면 총 685명인데요. 수방사 예하부다진 부대 중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그래서 총 211명, 이 중에서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한 인원은 48명, 그리고 1공주 특전여단 277명, 707 특수임무단 197명, 이 중에서 특임단장, 707 특임단장, 국회 본관 내에 투입한 인력이 몇 명입니까? 창문을 넘은 것은 14, 5명으로 마이크 드리세요. 저랑 방을 나가서 창문을 넘은 것은 저도 넘다 보니까 인원을 파악하지 않았지만 14, 5명으로 기억하고 있고 15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15명으로. 네. 두세 명은 제가 경계식으로 남겨두고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방사령관님, 이진호 사령관님. 예. 그때 총 211명이 투입됐어요. 그렇습니다. 국회 울타리로 진입한 48명의 임무는 뭡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저 의원님들께서 저희 수방사의 기본 임무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저희는 주된 임무가 뭡니까? 예, 국회를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총 72개 국가 중요 시설을 유사시에 방어하고 또 이렇게 보호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국회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의 임무는 참 아니 다른 의원님들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이건 정말 다음에 정확하게 기회가 아셔야 드릴 됩니다. 겁니다. 안 의원님 그냥 가만히 계셔주시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방사가 누구 지시로 국회에 투입됐습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 방어, 보호하라고 투입한 겁니까, 지시를? 출동하라고 했었습니다. 지금껏 출동하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주도하고 온갖 대통령을 뛰어넘어서 본인이 군병력 투입에 대한 지시를 내렸는데 그게 국회 방어와 보호를 위해서 투입했다고 그렇게 보호하고 옹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앉으세요. 김대우 수사단장님. 네. 이 외에 국회 체포조로 사복 체포조가 투입됐다라고 하는 방첩 수사단에 그런데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49명이 출발했습니다. 이거는 685명 내에 외에 45명이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5명입니다. 49명입니까? 네.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보사령관 지금 선관위에 10명의 팀을 투입했다고 말씀하셨죠? 8명입니다. 8명입니까? 정식적으로? 8명. 그럼 685명 내에 방첩수사단 체포조 49명과 그 다음에 선관위에 정보사령부에서 8명 팀을 이뤄서 투입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 예. 지금 위임 얘기를 하는데 그럼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때 토의하기로 전국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위임의 내용만 확인된 위임의 내용. 위임입니다. 지휘 감독? 네. 뭘 지휘 감독하는 겁니까? 계엄과 관련된 지휘 감독. 그게 계엄법상이나 계엄 절차상이나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조항은 제가 모르겠고 그때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저에게 계엄사령관의 임무가 버젓이 있는데 국방부 장관이 배제돼야 된다는 사안들을 몰랐습니까? 그 위임이 위법적인 명령체계라는 것들을 몰랐습니까? 몰랐고 내려가니까 그걸 건의를 해서 토의해서 올라가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계엄사령관 그리고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까? 포고령 공지했습니다. 공고를 했습니까? 공고의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공지하고 나중에 지통실에 다시 4층 상황실에 있는데 누가 국무위원이 다 부서하고 이런 계엄 포고에 대한 공고를 부서가 명기된 공고를 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금 상황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확인하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질의가 끝나고 나서 그 육군사관학교 선후배로부터 많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도 공군사관학교 졸업하셨죠? 네. 우리 선후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군사관학교 교육이 잘못되었다. 물론 사관학교에서 계엄을 하라고 누가 교육을 하겠습니까? 졸업한 장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걸로 인해서 사관학교 자체를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봐도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사 선후배들이 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부승찬 의원님께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물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육군 총장 그리고 3명의 사령관 그리고 여단장 많은 분들이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사관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전시를 전제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정말 죽음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게 평시에 이것이 적용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과오가 발생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군인복무기본법에도 명령을 수명했을 경우 정상적인 채널이 아닌 경우는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방사령관은 직속상관이 누굽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는 육군참모총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작전과 관련돼서는 합참의장입니다. 그렇죠. 자, 특전사령관은 누굽니까? 거기서 그냥 예. 기본적으로 평상시 지휘관계는 수방사와 동일하게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작전과 관련된 사항은 합참의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명령 계통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비정상적인 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봐선 이 사태가 막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건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장관의 지시를 받았던 것이 12월 1일 날이라고 했으면 12월 1일 날 육군총장한테 보고를 했어야 돼요. 아니면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작전 상황이라면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어야죠.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나요? 왜 보고를 안 하셨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수방사령관님, 왜 보고를 안 하셨죠? 예. 저희 경우는 장관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의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데뷔 태세를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적인 중립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정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계엄 계획을 검토를 해봐라. 계엄 계획을 검토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있습니까? 법으로 가능합니까? 그걸 사전에 알고 실제로 법무장교들한테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승찬 의원님께 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모두 발언으로 우리 군이 사기가 좀 저하돼 있다. 그래서 관련된 자들한테는 뭐 어떤 질문도 다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사기를 좀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기호 의원님이 육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동문들의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부승찬 간사님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부 관련자들이 문제가 있지 또 학교 전체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장, 방첩사 수사단장, B원 벙커 여 전 사령관하고 점검 나갔다는데 언제입니까? 그 나가라는 지시는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이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니 언제 나갔냐고요. 오전에 질의 때 여인영 사령관과 B원 벙커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갔다 왔다고 그때 하지 않았고 사령관이 비원 벙커 비원 벙커에 대해서 비원 벙커를 구금 시설로 쓸 수 있는지 수사단에 있는 이 실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장이 뒤에 있습니다. 언제요 그게 지시한 게? 지시한 게 담화문 비상계엄 선포 뒤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저 의원님 수방사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질의 안 했잖아요. 6463 알아요? 번호, 뒷번호. 6463. 모릅니다. 휴대폰 갖고 왔어요? 예. 휴대폰에 6463 뒷번호 저장돼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체포조 가동했나요? 수사관들이 그 비상 소집이 걸렸는데 한참 이제 처음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체포조 가동했냐고 묻고 그때 5명씩 빨리 그 출동시키라는 임무를 받고 5명씩 묶어서 차에 태워서 국회 정문 근처로 보냈습니다. 네. 들어가 보니 아까 주무셨다고 그랬죠? 집에서 주무시다가 들어가 보니 사령관이 담화를 보고 있었다. 예. 담화를 보고 있었으면 미리 사령관이 급하게 찾은 거예요? 예, 비서실장 통해서 사령관님이 몇 시예요? 그게 제가 들어가기 30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30분 걸렸으면 미리 알았다는 건데, 근데 TV를 보고 알았어요. 자, 정보사령관 당일 오전 10시와 11시경에 알았다고 그랬죠? 뭐를 알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장관이 지시 내려온 게 오전 10시에서 11시. 임무지시 받았습니다. 예, 임무지시. 됐습니다. 특전사령관님, 12월 1일 날 알았다고 그랬죠? 임무 받은 게. 예. 예, 됐습니다. 수방사령관. 예.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는지만 얘기하세요. 여전히 TV 보고 아신 거예요? 예, 근데. 오케이, 됐어요. 예. TV 보고 알았다. 앉으세요. 의원님, 잠깐. 아니, 담화 보고 알았다. 앉으세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비원 벙커 관련된 얘기를 좀. 아니, 비원 벙커는 됐고, 일단 나중에 질의할게요. 자, 방첩사도 담화 보고 알았다. 여전히. 자, 예.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담화 보고 알았다. 담화 보고 알았다. 전에 기민은 알고 있습니다. 예, 담화 전에 기민은 알고 있었다. 앉으세요. 정보사령관. HID 통상 훈련 받을 때 무슨 복장으로 받습니까? 훈련복이 어떻게 돼요? 훈련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복. 예. 그렇죠? 자, HID 역할이 여기서 우리 민주당에서 체포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고. 예, 예. 명확하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질문의 의도.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HID 들어갈 때 뭐 입고 가요? 어디를 들어갈 임무 수행할 때 뭐 입고 들어갑니까? 임무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공작대장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HID 갔다 왔고요. DMZ 돌파 훈련할 때 갔다 왔고요. 자, 초소부터 인민군 복장 입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거죠. 약간 소요. 이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앉으세요. 자, 이게 보면 지금 수방사와 방첩사령관만 담아보고 알았다요. 나머지는 미리 알았고. 그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방사령관님 하실 얘기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원 벙커와 관련된 거는 아니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게 네네. 여전히 담화를 보고 대통령 담화를 보고 예, 그 전에 한 30분 전에 장관님께서 전화 오셔서 상황이 위중하니 집무실로 가서 대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전사령관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우리 의원님 여러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 사회를 보면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12월 1일 날 임무를 그때 알았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조금씩 알았다 그랬죠. 그 전에는 그게 계엄이라는 상황을 인식한 상태에서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조금씩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이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뭘 알은 거예요? 그냥 중요시설 뭐 이런 그 반국가 세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 이주의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알았고 예. 12월 1일 날은 정확하게 임무를 정확하게 어디를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그때 그러면 그 임무 지점의 6개를 12월 1일 날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계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긴 들었어도 그게 무슨 얘기죠? 아니 6군데에 대해서 확보 관련된 걸 얘기를 들었는데 확보는 무엇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시설 확보였습니다. 시설 확보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임무가 없었어요? 시설 확보하고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받은 임무는 그겁니다. 자, 그럼 그 12월 1일 날 받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무 수행이 이루어진 건 12월 3일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런 중요한 일을 알고 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총장한테 보고를 안 해요? 그러면 12월 1일 날 듣고 아까 특임대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그때 상의를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저 혼자만 머릿속으로 구상했고 설마
그때 당시 듣고서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때 임무 받을 땐 장관한테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무만 받고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 그렇습니다. 저 혼자 진짜 구상을 했고 여단장들하고 한테는 제가 당일날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럼 장관한테는 왜 이거를 점거하라고 합니까? 라고 묻거나 의문을 갖지 않았어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령관 정도 되면 말이지 이런 중요한 임무가 부여됐는데 장관이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지 않고 이틀씩이나 묵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이틀. 그 전에는 부분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고 치고 정확한 임무의 6개의 이 시설을 확보하라고 받은 건 12월 1일이에요. 근데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옮긴 거는 12월 3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12월 2일이에요? 3일이에요?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1일부터 1, 2, 3, 낮까지 3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임무를 주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다는 거잖아요. 계엄이구나 하는 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장관한테 물어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설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김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령관님, 그 힌트로 그 장관이 그 전에도 반국가 세력 이런 걸 힌트 줬다고 했죠? 예.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네요. 민주당이라고 딱 찍어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고 뭐 반국가 세력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씩 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장관이? 척결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구체적으로 용어로 썼던 것은 제가 좀 기억이 희미한데 그때 그런 유의 내용들을 대화를 했었던 건 기억납니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 뭐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 이런 사람들을 척결해야 우리나라가 바로 선다. 그래서 특전사나 뭐 이런 부대들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나요? 그렇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집어서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건 아닌데 중간중간에 그런 의미는 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계엄이라든 비상계엄을 해서 반국가 세력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을 장관이 하고 있었다고 보여요. 정보사령관? 예. 좀 이쪽으로 나오세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잠깐 멈춰주고요. HID, 속초 있는 HID가 7명 서울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체포조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인원들은 체포조보다는 실제 사회를 혼란시키는 북한군 역할이나 또는 이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했을 것 같아요? 임무는 안 받고 대기했잖아요. 서울 예. 그 판교 모처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원들 선발을 10월 30일 날 특공무술 뛰어난 우수한 상사급 이상 뛰어난 사람들 선발해달라고 30일 날 누구한테 지시받았나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봉주 대령하고 정성욱 대령이 그 속초 있는 부대 이런 부대에 해서 5명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죄송한데 11월 7일 하고 7일 날은 그 사령관이 전화해서 이 인원들 그 휴가 갔느냐 물어보고
당분간 휴가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었죠?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다 그 확인이 된 사항인데 왜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14일 날 정도 돼서 이거 없었던 걸로 해라라고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자세한 것까지 다 있는데. 그리고 12월 3일 날 그 관련된 이런 대령 2명이 다 직결 소집을 했어요. 7명이 가보니까 거기 15명, 16명 비슷한 인원이 있었다는데 이 인원들은 어느 부대 소속이에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모처에서, 판교 모처에서 가니까 21명이 합류해서 대기를 했잖아요. 새벽 5시까지. 당일날, 당일과가 그 다음날 말씀하시는. 3일날 21시까지 4박 5일 정도 짐을 싸갖고 올라오라고 이 두 대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갔고, 그래서 21명이 대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되면은 사회를 혼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됐을 것 같고요. 이거 정보본부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 안 했습니다. 침투한 일은 있잖아요. 성관위에 간 일은 관련 것도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 안 했습니다. 상급자가 누군가요? 1차 상급 지휘관은 정보본부장입니다. 왜 안 했습니까? 상급자한테? 그 장관님한테 받은 그 임무 관련돼서 보안 유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안 했습니다. 정보본부장 나와보세요. 알았어요. 정보본부장은 여기와 관련된 내용 일체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장관한테 지시받은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네. 드론 사령관 나와버렸어요. 네, 드론작전 사령관입니다. 화재 일요일 날 난 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자연 발화라고 얘기했죠? 네. 그 증거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어떤 증거 말씀하십니까? 평양에 무인기 보낸 증거. 그리고 평양 무인기 보내다가 한 대가 우리 국내에 떨어졌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나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드론 사령관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준 거를 시행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그때 연청과 김포일 때 보내고 한 대는 추락을 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 확인해드릴 수 없고, 예,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드론 사령관님, 지금 발언하신 것 중에 뭐 수정할 거 있거나. 아까 화재에 관련된 것을 정정했습니다, 아까. 하셨나요? 예, 아까 관련된 말씀드렸습니다. 거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재가 발생한 거는 맞고, 거기 안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드론과 드론 발사대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드론은 없었습니다. 발사대만 있었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안 했습니다. 상황 보고만 했습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의원님, 죄송한데 추가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혹 이렇게 중첩되는 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엄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언제 확인했고 언제 인지했느냐, 계엄 실행 계획의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특정 사령관께서는 2월 1일 날 알았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계관 분들 중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계엄 선포를 알고 계셨던 분 계시면 죄송스럽지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오른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럼 특전사령관만 사전에 알고 계셨다. 맞습니까? 오케이. 가만히 있어요! 에이, 박 의원님. 아니, 박 의원님.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와하게 그게. 아니, 다른 의원님은 가만히 계셔 주세요. 아니, 다른 의원님은 가만히 계셔 주세요. 예. 강대식 의원님 발언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우리 곽특전 전 사령관이 몇 가지 중요한 진술을 오늘 보도를 근거를 들어보면 차관님, 총장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엄 관련해서 말을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일어나 보세요. 예, 특전사령관님. 여기 계시는 분들, 제가 나열했는 분들 말고도 뒤에 계시는 분들하고 말 맞춰준 사람, 관계자가 계십니까? 제가 말씀하십니까? 아, 그럼요. 아니,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곽 사령관께서 언제나 말을 맞추는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났는데 곽 사령관하고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관계관들하고 총장이나 차관이나 말 이래 맞추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런 묻지 않습니까? 말 맞춘 거는 없고 제가 느낌상 다 TV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12월 1일 날 장관이 저한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말 맞춘 사람은 없고 단순하게 전다 TV 보고 계엄 선포령 알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맞춰졌는 것 같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린 거라고. 됐습니다. 자, 김용년 전 장관 주도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문건을 작성했을 거로 보이는데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계십니까? 네. 예. 실장께서는 굉장히 우리 김 전 장관하고 굉장히 핵심 측근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장께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계엄 선포 계획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 네.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포고령을 포함한 계엄 준비 문건 이런 것들 실행 계획 등의 작성에 혹시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런 문건 작성의 실무 책임자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만약 한다면 아마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혀 실장께서는 그게 문건 작성하는데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몰랐다. 이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이거 뭐 아무리 파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너무 우리가 지금 좀 참 암울한 어떤 극인데, 자, 707 특임단장 계세요? 예. 후문에 가서 빨리 문을 잠그자. 케이블 타이 준비해라. 이래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케이블 타이는 국회의원 체포용입니까? 아니면 문 잠그는 용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국회의원 체포용입니까? 아니면 문 잠그는 용입니까? 그날은 문 잠그는 목적으로 가져가라고 강조를 했고 평소에 항상 휴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휴대 목적은 테러 진압 시 테러범을 포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휘 통제실에서 김용년 장관이 계속 전화를 지시를
질문을 정확히 못 들었으나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 있었고 사령관이 저한테 안보폰으로 전화를 20여 차례 했습니다. 네,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 특전사령관입니다. 검찰에 가서 1차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12월 1일 날 이것이 계엄이구나라는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김용현이고 부종이 대통령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했죠. 그거는 제 느낌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그 검사의 전체적인 질문 태도상 그렇게 느낀 거죠. 그거는 제가 단장으로 썼으나 제가 그냥 그 느낌상 그런 것을 느꼈다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조사하는 내용 중에 뭐 대부분 김용현 국방부 장관 중심으로 내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낀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엄 전이든 아까 12월 1일 날은 김영원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잖아요. 6군데 딱 찍어가지고 계엄 전이든 12월 1일부터 포함해서 계엄 당일이든 당일에 지금 진입을 지시했잖아요. 예. 그리고 진입 중지를 명령했잖아요. 예. 그때까지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김영현 장관한테 나 이거 이행할 수 없습니다. 나 이견이 있습니다. 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영현 장관과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고 부하로서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순응했죠. 수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직접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지휘하면 됩니다. 주가 장관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특전사령관을 통해서 개입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란죄의 주범이 수괴가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최종적인 법률적 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십니까? 상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제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 제한됩니다. 말이 맞춰져 있는 듯해서 저에게 이거 우리 세장에 이르는 이 분량은 우리 특전사령관께서 저한테 한 내용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메모한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진술을 유도하거나 그런 적 없죠? 예. 검찰에 조사하지 않은 이유는 말이 맞춰져 있어서 검찰 조사에서 12월 1일에 사전 알았다.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른 사령관들, 특히 수방사령관. 그 부분에서 조금만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데요. 지금 요거 하고 제가 예. 까먹기 전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날 사전 계엄 내용을 알았는데 이게 정말 실행할까? 이걸 정말 실행할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북풍. 우리 예. 사령관이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북풍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6개소는 북풍과 관련 없는데도 이것이 왜 연결이 되는 논리구조인지 그건 평소에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북풍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6개소가. 국회, 민주당, 선관위 등등. 예. 우리 김어준. 이 때문에 부담스럽고 불안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 북풍이 뭐냐라는 내 질문에 드론이든 포든 때리고 놓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런 전술 상황에 대한 상황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이해했죠. 예. 드론이든 포든 예. 때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맞습니까? 때리는 것으로 이해했다라고 이해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드론이 오늘 드론사령부 사령관 NCND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나한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죽는다. 이렇게 가면 무수히 다치고 깨부수고 들어가면 무수히 다치고 다 죽는데 그래서 이동 중지시켰다. 왜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면 왜 다 죽는다? 무수히 다친다. 이런 표현을 왜 했습니까? 현장에서는 많은 인원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통하려면 어떤 수단을 쓰든지 간에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많은 인원이 다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후에는 그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걸 제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다수의 인원들이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많은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치고 나가려면 결국은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수단이라는 게 뭡니까?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공포탄하고 그 전기 충격기 이런 수단들이었습니다. 테이지 그렇습니다. 뭐 목숨을 걸 수는 없어서 뭐 더 심각하게 다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 계엄 그 한 부분만 예. 지금 수방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 저 이해가 합니다. 제가 12월 1일 날 직접 비상계엄이 언제 선포되니까 여기를 확보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보해야 될 임무를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그런 것이다라고 제가 유추해서 판단한 것이지 12월 1일 날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때는 너는 여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방사에서 약간 그 부분에 혼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박사령관님. 예. 말이 맞춰져 있었다. 있는 것 같다예요. 맞춰져 있었다예요.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제가 느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떤 느낌에서 그렇게 받았지요? 오늘 계속했던 것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보고 비상계엄령이 됐다라는 것을 그때 최초로 인식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한테 전달되는 게. 저는 그게 본인이 개인적 생각인지 아니면 누가 이야기하거나 느낌으로 아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지요. 그게 제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한다. 이거 왜냐하면 지금 생방송으로 국민들께서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용어 정의를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느꼈다고 하는 거하고 본인이 정말로 그런 판단이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걸 느꼈다는 건데 검찰에 가서 느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 잠깐만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닙니다. 그래서 검찰 갔을 땐 조사를 1대1로 받았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건 제가 더 묻습니다. 이거 국민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할 때 보니까 그러면 그 들어가기 전에는 방송 보고 알았다고 하는 거를 몰랐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오늘 다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느꼈을 수는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검찰 갔었을 때는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선으로 소통하고 하는 부분들의 대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대부분 TV 보고 알았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구나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제가 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분들하고 몇 분 정도의 통화를 했나요? 그 시간과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뒤에 지금 계신 분들이 솔직히 제가 어느 분들이 다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부분들을 나는 분명하게 오히려 나는 국민의 입장에서 묻는 거예요. 위원장이 지금 여야 이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위원들의 질문을 굉장히 흐트러뜨리고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순서대로 위원들의 질의권을 보장해 주시고 위원장님도 위원장님 순서로 해서 이 질문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오히려 위원장님의 질의로 혼동스러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허영 의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의원님들 아시지만 제가 편향되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아까 특히 우리 특전사령관이 나왔을 때 조금씩 알았다. 12월 1일 날부터 알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점검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영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을 하고 가능하면 의원님들 질의하고 나선 제가 끼어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거나 정확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관 직무대리 당일날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에 누구누구 있었어요? 그때 뭐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는 대부분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결심지원실에 누가 있었나요? 결심지원실에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결심지원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별도로가 아니고. 박한수 장군. 예. 결심지원실에 대통령하고 김영현 장관하고 또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여러분이 계셨고, 예. 그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고정 인원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 그렇죠? 예, 한 7분, 8분은 그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진팔 차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다 그랬죠? 네? 있다가 없다가 했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합참의장은 없었죠? 합참의장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을 내란 세력, 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총장 그리고 몇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국방장관이 사령관들에게 지시하고 그걸 못 참고 대통령이 또 지시하고 그런 거 봤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잘 대답하세요. 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내가 처리할 거니까. 결심지원실에서 뭔가 통화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럼 뭐 했어요, 그러면 결심지원실에서? 거기는 이제 해제가 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비교적 장시간 침묵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제 몇 가지 현안을 보고드렸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수행. 해제되고 몇 시에 왔다는 거예요? 해제되고 한 30분쯤 지난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해제란 무엇입니까?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의결. 그러니까 약 1시 40분에 1시 3, 40분에 대통령, 국방장관, 육군총장 그리고 한두 사람 더 있었죠? 그럼 그 전에는 그러면은 저기 사령관하고 계엄사령관하고 장관은 어디 있었어요? 장관님은 전투통제실 3층에 계셨고. 전투통제실. 예, 저는 그 한층 아래에 있는 그 작전. 그러니까 전투통제실이 합참 아니에요? 예, 합참은 이제 전투통제실에 쭉 계셨고. 그렇죠. 왜 합참에 들어가서 계엄을 지지하고 이렇게 내란을 지휘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또 결심지원실에 들어가고 이거 자체가 북한의 남침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것을 오로지 이용해가지고 내란이 일으킬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잠깐만 시간 끊어주세요. 문상호 장군 나와봐요. 서로 미끄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바로 합시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박민우, 후이민, 김봉규 몰라요? 그 사령부저 인원입니다. 그렇죠. 정성우 가라에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20명 명단 누가 작성했어요? 20명 불러서 대기시켰다고 했는데 명단 누가 작성했냐고요? 그 인원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누가 선발했냐고? 지금 말씀하신 인원들이 정성우, 김봉규가 선발했죠? 예. 국방조사본부장. 예. 이들 바로 조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정보사 지통처 소령 김성호, 계획처장 고동희, 대령, 계획처장은 아주 가까운 거의 참모죠? 예, 그 말씀. 그리고 지통처의 소령 김성호는 어떤 관계예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럼 고동희가 데려간 거예요? 선관위 서버 검색할 때? 그 인원을 데려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서버에 총 몇 시간 있었어요? 계속해서 보고 받았잖아요. 고동희한테 사진 찍고. 계속해서 보고받은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3시간 20분이죠. 제가 그래서 문사령관이 고동희한테 받은 정보 누구한테 전달했어요? 전달 안 하고 제가 참고했습니다. 혼자 참고했어요? 예. 사령관이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저한테만 보고했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에 대한 예, 제가 예,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 내에 그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버를 들고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전에 터놓은 거라고. 그래서 고동희랑 김성호랑 가려서 사진 찍어서 보고 받는 거죠? 말씀하신 털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박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 질의를 드릴 거고요. 또 의원님들이 궁금한 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또 충분히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장이 조금 발언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총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는 게 조금 빨리 지나가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휘 통제하는 곳의 위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합참에 잘을 몰랐지만 가보니까 한층 높은 3층에 지휘 통제 전투 통제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층수나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보안상에 걸리지는 않아요? 네. 그건 제가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네네. 이제 여기 위에 하고 이제 한층 높은 곳하고 한층 낮은 곳이 있고 한층 높은 곳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회의실인가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지휘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원탁에 조금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필요시에는 화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투 통제실은 평상시 C4I를 전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한층 아래 그 부분에는 필요시에 구성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장이 중요한 전투 시설에 대한 지금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게 제가 보기도 아니 지금 총장님 그것들이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사항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런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자 보충 질의를 마치려 합니다. 보충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뒤에 나와 계신 관계관들께서 보충 질의까지 마쳤는데 수정할 거 있거나 또는 약간 보충할 게 있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손 들으신 게 누구지요? 예,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장군입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싶은가요? 마이크 드리세요.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마이크가 없으면.
먼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그다음에 국민 모든 분들께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예. 지금. 근데 지금 뭐 여기 뭐 인사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할 이야기, 예. 의원들 질의에서 빠진 거 있거나 정정할 거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질의하시는 중에 정보 요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그 정보 요원들 이름을 대면 큰일 납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 저희가 물론 답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쌓아온 그 굉장한 자산들을 그냥 함부로 하나씩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지켜야 될 부분, 또 정보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유념해서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회의를 잠시 정회했다가 21시 정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식사도 하시고 지금 구내 식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